여기서도 써놨네요. 5일 이상 쓰지 말라고 했죠. 근데 이렇게 쓰는 데가 잘 없는데 오래 쓰면 안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진짜 좋은 약. 정말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나 이거 최근에 샀는데 효과 있는 거 맞아요?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. 그럼 첫 번째, 스프레이는 너무 많이 쓰시는 제품이죠.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뿌리면 당장 뻥 뚫리니까 훨씬 낫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정말 웬만하면 피하셨으면 좋겠어요. 보시면 여기서도 써놨네요. 5일 이상 쓰지 말라고 했죠. 그만큼 정말 독해서 그래요. 성분을 살펴보면 비혈관 수축제예요. 다른 말로 하면 비충혈 완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, 근데 이런 성분들은 당장 뿌리면 코 점막에 혈액이 좀 수축이 되면서 마비가 돼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느껴지면서 시원할 수는 있지만,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혈관은 당연히 순환을 많이 할수록 좋겠죠. 우리가 혈액순환은 잘 될수록 좋다는 게 상식이잖아요. 코에도 똑같아요. 당연히 혈액순환이 많이 될수록 기능이 잘 되는 거고, 기능이 올라가야지 내가 훨씬 더 편하게 숨을 쉬는 거잖아요. 당장 뿌렸을 때 좀 시원하다고 이거에 중독되시면 절대 안 돼요. 내가 내일 중요한 날이 있는데 코막힘 때문에 잠을 아예 못 잔다고 하면 뿌려주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, 웬만하면 정말 권하지 않는 게 스프레이예요. 설명서를 보면 아예 적혀져 있어요. 일주일 이상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만큼 독해서 그런 거니까 절대로 쓰시면 안 좋습니다. 보통 그렇지만 거의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. 아니면 감기 들 때마다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감기가 들었을 때는 당연히 코의 기능이 올라가야 들어오는 바이러스, 세균 같은 걸 이겨낼 수 있는데, 자꾸 마비시키는 걸 뿌려버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점점 악화가 되고,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스프레이 이제는 뿌려도 소용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내성이 생겨서 예전엔 한 번 뿌릴 거 지금은 3번, 4번 더 많이 뿌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은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. 코 점막 자체가 많이 약해지니까 뿌려도 큰 효과가 없는 거예요. 이미 많이 수축이 되어 있으니까 수축시킬 것도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권유드리지 않습니다.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시는 분들 점막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 환자분이 있으세요. 이분은 정말 단기간에 갑자기 약국 스프레이 중독이 되셔서 정말 하루에 수시로 뿌리셨던 분이거든요. 점막을 보면 누가 봐도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죠.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의지에 따라서 한 달만 해도 많이 완화가 되실 수 있는데, 대신에 이미 중독이 되신 상태니까 안 뿌리면 너무 불안하신 거고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, 의지만 강하게 가지시면 치료는 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약을 아예 안 쓰신 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힘겨운 여정을 저희랑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애초에 처음부터 안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. 다음으로는 찜질팩을 주셨는데 요거는 정말 반갑네요. 좋습니다. 찜질팩은 아주 좋아서 당장 내가 콧물이 줄줄 나거나 너무 심하게 막혀서 힘들다라고 하셨을 때 찜질팩을 올려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. 코 자체의 기능을 더 올려줄 수 있거든요. 코는 따뜻하고 촉촉할수록 더 좋은데 이 찜질팩이야말로 촉촉하고 따뜻해요. 이거는 정말 추천드립니다. 대신에 이걸로 비염이 없어져요는 아니니까 그냥 증상 완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쿠팡이나 인스타를 하다 보면 뜨는 게 비강 확장 밴드나 아니면 코에 바르는 밤 같은 거더라고요.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로 비강 확장 밴드 같은 경우에는 왜 좋냐 하면 당장 쓰면 좀 편하시긴 하실 거예요. 코감기가 걸려있는 분들은 코가 좀 부어있는 상태거든요. 사진처럼 부어있으니까 점막이랑 벽이 딱 들러붙어 있을 때 살짝 이렇게 떼주면 살짝 숨쉬기 편해지거든요. 그래서 당장은 편하게 숨을 쉬면서 주무실 수 있어요. 자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시면 쓰는 건 엄청 나쁘진 않지만 결국 절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간으로 어차피 쓰실 수는 없을 것 같고, 당장 너무 불편하실 때는 완전히 막 점막에 안 좋은 걸 주는 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연고, 그건 어떤 거냐면 기능이 많이 떨어진 점막에 당장 코팅해주는 정도 역할이에요. 그래서 당장은 조금은 나아요. 조금은 나은데 결국 그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근본적인 치료를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. 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힘겨워할 때 한두 번쯤 쓰는 거는 절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제일 중요하신 거는 안연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안연고에는 항생제만 들어있는 것도 있고 스테로이드까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다 사실 정말 필요가 없는 성분이에요.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당장 좀 나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호르몬제거든요. 최대한 안 쓰셔야 돼요. 안 쓰셔야 되고, 항생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염이 있는 원인이 세균이 감염돼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.
컨디션이 좋아야지 훨씬 더 비염이나 감기를 더 잘 이겨낼 수 있는데 면역력을 훨씬 더 뚝 떨어뜨릴 수 있는 스테로이드 젤을 바르는 건 당연히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것만 제가 좀 강조를 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코에 적외선 째는 거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. 사실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. 코가 훨씬 더 건조하게 말라가는데 더 건조하게 악화를 시키면 당연히 안 좋아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빨래를 말릴 때 햇빛을 쬐잖아요. 똑같이 코를 말리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적외선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사실 제가 비염 한의사라 그런가 저한테 유독 비염 관련된 게 좀 뜨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만큼 비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도 또 해석이 될 것 같아요. 정말 힘든 만큼 당장 증상 완화도 좋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찾아서 치료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당장 잠을 못 주무시면 당연히 내일 컨디션이 떨어지고 비염이나 감기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했던 제품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런 것도 모두 당장 그냥 잠은 좀 편하게 자는 정도 지 진짜 근본적으로 코의 기능이 올라가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환경에 가도 코가 건강해야 되잖아요. 환절기에도 그냥 편안하게 수월하게 잘 지나가야 되잖아요.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본질적인 거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라미녀 원장이고요. 너무 이런 제품들에 의존하지 마시고 같이 치료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